안녕하십니까. 텍스 에듀앤 컨설팅의 김대기 대표입니다. 제가 지난번에 이런 동영상을 하나 올린 적이 있습니다. 근로소득자가 금융소득을 받았을 때 금융소득 2천만 원이 넘어가면 종합과세가 되는데, 그 종합과세 됐을 때 세금은 얼마를 더 내야 하고, 이 건강보험료는 이제 추가로 얼마를 더 내야 되는지라는 동영상을 올려드렸더니 많은 분들이 시청을 해주십니다. 시청을 해주시면서 이제 질문들이 많이 올라오는데요. 이런 질문들을 주십니다. 한 2일 전에도 지금 이런 질문이 올라왔는데요. 금융소득 이외의 다른 종합소득 금액은 5,300만 원인데, 지금 예적금 이자와 재개발 배당소득 4,100만 원, 약간 4,700만 원 정도 발생을 했죠. 2천만 원 이상이 되기 때문에 금융소득 종합과세가 될 텐데, 추가적으로 발생하는 세금과 건강보험료는 얼마가 올라갈 거냐? 라는 질문을 주셨는데, 이런 질문들 많이 주십니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밑에 이렇게 질문 주신 분에 대해서 이렇게 이제 답변을 다 달아드리거든요. 답변을 다 달아드리는데, 자, 그렇다면 직접 그 질문 주시는 분들이 직접 계산할 수 있게끔 오늘 좀 그 방법들에 대해서 어떻게 계산하면 되는지, 그리고 집에서도 뭐 이 계산기로 간단하게 계산을 해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대충 얼마가 올라가는지를 예측해 볼 수가 있는데요. 그 방법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금융소득 종합과세가 더 내야 될지 안 내도 될지 간단하게 계산하는 방법에 대해서 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종합소득은 지금 이자 배당, 근로사업, 연금, 기타 소득을 합해서 종합소득이라고 하는데요. 이자소득과 배당소득은 합해서 금융소득이라고 하죠. 이 금융소득이 2천만 원을 넘어가면 종합과세가 된다. 2천만 원 이하는 분리과세가 된다. 2천만 원 이하는 뭐 크게 상관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종합과세 됐을 때만 다른 소득 합산이 되기 때문에. 자, 근로소득은 연말정산을 하게 되죠. 사업소득도 뭐 이런 이 임대소득이나 이런 것들은 종합과세가 돼야 되는 거고요. 그다음에 다른 것들은 뭐 연말정산을 하는 것도 있고요. 다른 거는 뭐 이전에도 많이 설명을 드렸기 때문에 말씀드리지는 않겠습니다. 자, 그럼 종합과세 한번 신고 방법에 대해서 자세하게 좀 알아보도록 하겠는데요. 일단은 그걸 알기 전에 종합소득 신고 방법은 이렇게 됩니다. 이것도 많이 제가 지금 그 전에 동영상에서 말씀을 드린 부분이기 때문에 종합소득이 이렇게 있겠죠. 그래서 총 세금 떼기 전에 받는 금액들이 있을 겁니다. 자, 여기에서 이 종합과세 됐을 경우에는 어떻게 종합과세가 되느냐? 이자소득과 배당소득은 분리과세 되지 않는다면 이자소득 금액 전체가 들어갑니다. 배당소득도 전체 금액이 들어가죠. 물론 이제 배당 가산액이 있습니다만 이 배당 가산액 오늘은 좀 제외를 하겠습니다. 좀 복잡하게 되기 때문에 배당 가산을 하지 않는다는 가정하에 금융소득을 종합과세 했을 때 얼마나 세금이 부과가 되는지를 좀 알아보도록 하겠고요. 자, 근로소득은 종합과세 될 때 이 총급여액에서 근로소득 공제를 한 이 금액을 근로소득금액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이 근로자들은 이 근로소득금액을 좀 정확하게 파악을 하셔야 되고요. 사업자들은 이 총 매출액에서 필요경비를 뺀 금액 있지 않습니까? 이 금액을 사업소득금액이라고 그러는데 이 사업소득금액을 좀 파악을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연금소득자도 있으시죠. 공적연금 받으신 분들은 공적연금을 받는 것에서 연금소득 공제를 해주게 되는데요. 그 공제를 해주고 난 금액을 연금소득금액이라고 하는데, 연금소득금액을 알아야 금융소득 종합과세에서 얼마가 더 늘어나는지를 정확히 파악하실 수가 있습니다. 기타 소득이 있는 분들은 필요경비를 뺀 금액, 기타 소득 금액을 정확하게 아셔야만 하고요. 자, 그래서 여기 있는 이 금액들 있죠. 이 계산이 된 금액들을 종합소득 금액이라고 합니다. 이 종합소득 금액이 얼마냐, 그걸 정확히 아셔야 되고요. 그리고 이 종합소득 금액을 알았다면 여기서 이제 공제를 해주죠. 종합소득 공제, 인적 공제라든가, 그다음에 연금보험료, 공적연금 낸 거라든가, 그다음에 건강보험료, 고용보험료 낸 것, 그다음에 신용카드 사용액 공제 같은 거, 이런 것들을 종합소득 공제 금액을 아셔야만 합니다. 왜냐하면 종합소득 금액, 종합소득 공제를 갖다가 빼면은 이제 과세표준, 이 과세표준이 얼마냐에 따라서 이 세율이 달라지게 되니까요. 이 세율이 달라지면 이제 금융소득 종합과세가 됐을 때 얼마가 더 늘어나느냐라는 부분이 여기에서 결정이 되기 때문에요. 그래서 이 산출세액이 여기서 나오게 됩니다. 산출세액이 나오면 세액감면이나 세액공제 해주는 이건 큰 영향이 없습니다. 왜냐? 여기서 이미 다 결정이 돼버렸기 때문에요. 거기에서 빼주는 거기 때문에 큰 영향은 없습니다. 그래서 기납부세액과 비교하게 되는데요. 자, 그렇다면 이걸 이해를 하셨다면 이제 금융소득 종합과세는 어떻게 계산이 되는 것이냐, 이걸 이해하시면 이제 본인이 스스로 계산을 해보실 수가 있습니다. 자, 금융소득 종합과세는 이렇게 계산이 됩니다. 자, 금융소득을 다른 소득하고 합산을 해보자. 그래서 종합과세를 했을 때 산출세액을 일단 뽑아보고, 그 다음에
종합과세 하지 않고 금융소득과 다른 소득을 각각 분리과세했을 때 산출세액을 구해서 이 두 개 중에 큰 금액을 내는 걸로 하겠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큰 금액이 결정이 되면 여기서 기납부세액을 빼면 더 낼 건지 환급받을 건지, 환급은 안 됩니다만 금융소득종합과세에서는 이 결정이 된다는 것이죠. 자, 이게 무슨 말이냐 그러면 종합과세 시 산출세액은 어떻게 계산이 되냐? 분리과세 시 산출세액 어떻게 계산이 되냐? 이건 법에 정해져 있습니다. 우리가 마음대로 하는 게 아니라 종합과세 했을 경우에는 일단 금융소 2천만 원 이상이 돼야 종합과세 된다 그랬죠. 그래서 2천만 원이 넘지 않는 2천만 원까지의 산출세액을 구해 놓고요. 그 다음에 2천만 원이 넘어가는 금액이 있겠죠. 2천만 원을 초과하는 금액은 다른 종합소득 금액하고 합산을 해서 산출세액을 한번 뽑아보자 이겁니다. 그럼 이건 각각은 어떻게 구할 것이냐? 이렇게 구합니다. 금융소득 2천만 원은 14%를 곱합니다. 14%. 왜? 원천징수세율이죠. 지방소득세를 뺀 금액입니다. 그리고 2천만 원을 넘어가는 초과 금액과 다른 이 근로소득이나 사업소득 이런 소득들이 있겠죠. 이거를 종합소득 금액을 합합니다. 합해서 소득공제를 해주게 되겠죠. 소득공제를 해준 다음에 종합소득세율을 곱하게 됩니다. 이렇게 해서 이 2천만 원 곱하기 14%를 한 금액과 2천만 원을 초과한 금액과 종합소득을 합한 금액에서 종합소득세율을 곱해서 나온 산출세액과 더해보자 이겁니다. 더하면 종합과세 시의 산출세액이 계산이 됩니다. 자, 그렇다면 분리과세 시 산출세 어떻게 계산이 되느냐? 분리과세는 이제 전체적으로 각각 분리를 해보자 그랬죠. 금융소득 전체 금액을 분리과세에서 산출세액을 뽑아보자. 그리고 금융소득 이외에 종합소득을 산출세액을 각각 뽑아서 더해보자 이겁니다. 자, 그럼 금융소득은 당연히 전체 금액에 대해서 14%를 곱해보고요. 그 다음에 이 금융소득은 뺐으니까 그 외 종합소득, 그 외 종합소득에서 소득공제를 한 금액을 종합소득세율로 곱해보자 이겁니다. 이걸 더해서 이 산출세액을 계산해보자 이겁니다. 그래서 이 금액이 나오고 분리과세 시 금액이 나오면 이 두 개를 비교해서 큰 금액으로 결정을 하겠다 이겁니다. 큰 금액으로. 이렇게 말씀을 드리니까 조금 와닿지가 않으시죠? 그래서 이것을 엑셀로 한번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금융소득이 만약에 1,000만 원만 나왔다. 종합과세가 안 되겠죠, 당연히. 다른 소득이 있든 없든 간에요. 종합과세가 안 될 겁니다. 그리고 1,500만 원을 한다 하더라도 그대로 그냥 여기 있는 210만 원 낸 걸로 끝나게 됩니다. 그래서 2,000만 원을 한다 하더라도 원천징수된 280만 원이 끝나버린단 말입니다. 근데 여기에서 이게 이제 2천만 원 넘어갔을 경우가 문제가 되는 것이죠. 2,100만 원이다. 그러면 종합과세 될 거 아닙니까? 그러면 아까 종합과세 시 산출세에 분리과세 시 산출세 이거 구해보자고 얘기를 했었죠. 자, 종합과세 시는 2,100만 원 중에 2천만 원은 14%를 곱한다 그랬죠. 그래서 280만 원. 그리고 2천만 원 넘어가는 금액이 요 100만 원입니다. 다른 종합소득은 없기 때문에 100만 원만 오겠죠. 100만 원을 갖다가 이제 종합과세를 해보니까 소득공제가 지금 인적공제가 150만 원이 돼버리지 않습니까? 다른 소득공제 한 거를 넣지 않는다 하더라도. 그래서 과세편이 제로가 돼버립니다. 그래서 이 금액과 이 산출세 이 금액을 더하면 280만 원이죠. 자, 이것과 각각 분리과세 해보자. 자, 그러면 금융소 2,100만 원 전체 금액을 분리과세 해보자 그랬죠. 294만 원이 일단 원천징수가 됐을 겁니다. 294만 원이 나오고요. 그리고 이제 다른 금융소득 이외의 종합소득이 없지 않습니까? 이건 없습니다. 그래서 0이 나오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것과 이거 두 개를 더했더니 294만 원이 나왔죠. 종합과세 시 280만 원과 분리과세 시 294만 원을 비교해서 큰 금액이 결정세액이 된다 그랬죠. 그럼 294만 원이 결정세액이 된다 이거죠. 그럼 294만 원이 결정세액이 됐을 때 기납부세액은 이거 아닙니까? 294만 원. 비교해보니까 더 낼 세금은 없더라. 2천만 원이 넘어서 종합과세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더 낼 세금이 없네요. 왜? 여기 금융소득만 있기 때문입니다. 금융소득이 있었을 때 소득공제 금액 150만 원까지가 공제가 되어버리기 때문에. 자, 그렇다면 3천만 원 받아볼까요? 3천만 원을 받았을 경우에도 이 계산을 하게 되면 331만 원과 420만 원의 큰 금액과
이것과 기납부수액 420만 원을 더 낼 세금 없죠. 왜? 다른 종합소득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없기 때문에. 자, 5천만 원 해보겠습니다. 다른 소득이 없다면 5천만 원도 더 낼 세금은 없는 것으로 파악이 됩니다. 8천만 원을 해볼까요? 8천만 원을 해도 뭐 더 낼 세금은 없네요. 그러면 얼마가 돼야지 좀 더 내야 될까요? 8,100만 원을 했더니 이것도 더 낼 세금이 없고요. 8,200만 원을 했더니 약 8만 원 정도 더 내게 되네요. 다른 소득이 없는 분들은 뭐 금융소득이 2천만 원 이상이 된다 하더라도 크게 걱정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추가적으로 내는 세금이 없기 때문에요. 원천 징수되고 끝나버리기 때문에 더 낼 세금 없다. 근데 문제는 뭡니까? 다른 소득이 있었을 때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아까 이거 한번 봐보겠습니다. 아까 여기에서요. 자, 여기 이틀 전에 좀 이렇게 질문을 주셨던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계산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자, 일단 금융소득의 합계액이 얼마입니까? 630만 원과 그다음에 4,100만 원이네요. 배당소득이 4,730만 원이 될 겁니다. 4,730만 원이 이 소득만 있었을 경우에는 우리가 추가적으로 내는 세금은 없다고 했죠. 왜? 8천만 원까지는 없기 때문에. 근데 이분은 그의 종합소득 금액이 얼마냐면은 5,300만 원 정도 됩니다. 5,300,485,800이네요. 소득공제 금액은 질문 주실 때 소득공제 금액이 160만 원이 뭔지 모르겠습니다만 일단 종합소득 공제 금액에 포함이 되어 있지 않을까 싶고요. 종합소득 공제 1,400만 원을 넣어보겠습니다. 241,734. 그리고 이제 금융소득 원천주세 이외의 기납부세액이 지금 359만 원 정도라 그렇기 때문에 3596 280을 넣어보면은 이제 자 종합과세가 됐을 때 2천만 원은 14% 계산이 되고요. 4,700만 원 중에 2천만 원을 뺀 금액이 2,730만 원 얘기 들어가겠죠. 그 다음에 다른 금액이 여기 이제 근로소득이라고 한다면 이 종합소득 금액이 들어가는 거겠죠. 자 여기서 이 금액이 5,300만 원이 들어가게 되고요. 그 다음에 이 합산을 해서 8천만 원이 되는데 여기서 소득공제를 해준다 그랬죠. 소득공제는 여기 1,400만 원 이게 들어가게 됩니다. 그러면 과세편 6,600만 원이 나오겠죠. 이 6,600만 원을 자 세율을 계산을 했더니 누진공제 적용했더니 1,000만 원이 나옵니다. 이 1,000만 원과 280만 원을 더했더니 1,300만 원이 나왔고요. 종합과세를 했을 때. 자, 분리과세 해보겠습니다. 분리과세를 했더니 4,700만 원 전체에 대해서 14% 660만 원. 그리고 이 5,300만 원만 가지고 와서 이 세금을 계산해 봤더니 산출세액이 460만 원이 나오네요. 왜냐면 과세 표준이 좀 확 떨어졌죠. 이렇게 떨어져서 460만 원이 나왔는데 660과 460을 더했더니 1,100만 원이 나왔습니다. 이 두 개 금액 중에 큰 거 1,300만 원이 온다 그랬죠. 그래서 1,300만 원이 오는데 기납부세액은 얼마입니까? 여기 있는 원천 징수된 660만 원과 금융소득 이외의 기납부세 이거 두 개 합하면 되겠죠. 합하면 이게 한 1,021만 원 정도 나오네요. 그렇다면 이분은 지금 소득세를 약 279만 원 정도를 더 내야 되는 그리고 지방소득세까지 합한다면 300만 원을 약간 더 내는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자 그렇다면 이걸 어떻게 구하냐? 자 아까 이 과세표준 금액까지는 잘 나오겠죠? 여기도 과세표준 금액까지는 잘 계산이 되겠죠? 위에는 크게 문제될 거 없고요. 이 과세표준인 6,600만 원이 나오면 여기 제가 이제 여기 이걸 좀 넣어놨습니다. 과세표준이 6,600만 원이면 8,800만 원 이하 아닙니까? 그럼 24%겠죠. 그리고 24% 옆에 있는 누진공제 576만 원을 빼줍니다. 그래서 이 1,000만 원이 어떻게 계산이 되는 것이냐? 과세표준 6,654만 원에서 24%를 곱한 다음에 누진공제를 빼버리면 됩니다. 이해가시죠? 자, 여기 3,900만 원도 마찬가지입니다. 3,900만 원은 5천만 원 이하 아닙니까? 5천만 원 이하면 15%입니다. 15%를 곱해서 옆에 있는 126만 원을 빼라 이겁니다. 빼면 460만 원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종합과세 시 280만 원과 이거를 더하고요. 이것과 이거를 더해서 각각의
네, 산출세액을 구한 다음에 이것보다 둘 중에 큰 거를 결정을 하고요. 그 다음에 기납부세액은 이제 여기 있는 원천주세액과 네, 원천주세액 2의 기납부세 합하면 될 거 아닙니까? 합하면 네, 이걸 여기에서 이걸 빼봅시다. 빼보면 네, 소득세가 얼마가 더 내야 될 것인지 이렇게 계산이 간단히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질문들을 많이 주시기 전에 이걸 토대로 해서 뭐 계산기로 간단하게 이렇게 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간단히 계산을 해보셔서 실질적으로 이제 본인들께서 계산을 해보신 다음에 그래도 모르겠다 라면 또 질문 주시면 제가 또 답변 달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금융소득 종합과세를 간단하게 네, 계산하는 방식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구독, 알람 설정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에는 더 좋은 컨텐츠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